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주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목 골절과 동반된 인대와 연골 손상을 동시에 수술적으로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목 골절에 인대와 연골이 동시에 손상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발목 골절은 저희 몸에서 이뤄지는 외부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골절 중에서 가장 흔한 골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발목 골절의 손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에너지 손상입니다. 길을 가다가 접질렸다든지 아니면 넘어지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골절 자체만 문제가 돼서 비수술적 치료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하나는 고에너지 손상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차와 차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 차와 사람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저 높은 곳에서 추락해서 환자가 떨어지면서 발목 골절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를 고에너지 손상이라고 합니다. 고에너지 손상이 있으면 발목에 가해지는 힘이 크기 때문에 골절에 더해서 발목 주변에 있는 인대 및 연골이 같이 다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러한 고에너지 손상은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고에너지 손상은 발목 골절 외에 인대와 연골 손상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걸 다 같이 한 번에 수술한 사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보시죠. 그래서 수술 전에 보시면 그 환자는 먼저 발목에 골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MRI상에서 경비인대 손상이 확인이 됐고요. 관절경상에서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연골 조각입니다. 그래서 관절경이라는 거는 발목 관절 안을 비디오로 보는 건데요. 비디오로 봤더니 저렇게 연골 조각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연골 조각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자세히 찾아보니 발목 안쪽에 이렇게 연골이 떨어져 나온 부위가 뼈가 드러나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절을 맞추고 나사를 박는 수술을 해줬고, 경비인대는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해줬고,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간 부위에는 구멍을 뚫어서 줄기세포가 나와서 이러한 연골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수술 후 1년 차입니다. 수술 후 1년째에 수술 전에 보였던 골절이 어긋나 있는 게 다 잘 맞아서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경비인대가 잘 재건이 되어서 이 흰색 끈 같은 게 보이면서 경골과 비골 사이에 관절이 잘 맞아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대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절이 잘 맞으면서 안정화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관절이 잘 맞아 있으니까 경비인대 수술이 잘 된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연골이 손상된 부위는 어떻게 됐나 하면서 이 관절경을 봤더니 수술 전에 보였던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위에 이 뼈가 다 드러나 보였잖아요. 그 부위가 다 이렇게 실 같은 연골로, 섬유 연골로 다 덮여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절 붙었고 인대 제대로 잘 재건이 됐고 연골 떨어진 부위가 섬유 연골로 잘 재생이 되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고에너지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골절에 더해서 인대와 연골 손상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전에 정확하게 진단만 돼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환자가 잘 나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젊은 남자 환자였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와 땅 사이에 그 발목이 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발목의 통증 및 붓기를 주소로 내원했고요. 굉장히 손상도 고에너지 손상이었고 환자의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 붓기도 제가 일상적으로 보는 발목 골절 환자보다 더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고에너지 손상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엑스레이 찍고 인대와 연골을 잘 파악하고자 MRI를 시행해 봤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 발목 외측에 있는 복숭아뼈에 골절이 보이고요. 골절선이 보이고 골절이 어긋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MRI 상에서 요 인대가 전경비 인대인데요. 전경비 인대는 여기 앞에서 보이듯이 경골과 비골 사이를 잡아주는 요 부위에 있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발목의 너비를 잡아주는, 발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인데요. MRI상에서 그 경비인대가 파열이 된 게 확인이 되었죠. 그리고 엑스레이상에서도 봤더니 경비인대는 경골과 비골을 잡아주는 인대인데요.
다친 쪽에서 경골과 비골 사이가 넓죠. 건강한 쪽은 경골과 비골 사이가 좁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요 인대가 터져 있다 보니까 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친 쪽이 건강한 쪽에 비해서 경골과 비골 사이가 벌어진 걸 봐도 경비인대가 다쳤고, MRI 상에서도 봐도 인대가 파열이 된 게 보이니 이 환자는 진단은 골절과 동반된 경비인대 파열이다. 그럼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환자가 고에너지 손상이어서 MRI 상에서 비록 연골 손상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골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김에 관절경 수술을 해서 연골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골절, 인대, 연골 손상을 각각의 수술을 3개를 기본적으로 3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수술을 한 번에 다 같이 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발견에 의해서 전체적인 골절의 이런 수술의 전체적인 계획이 바뀌게 된다면 발견을 해야 되는 수술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연골 손상이 너무 크면은 전체적인 계획이 다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을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관절경 수술이라는 거는 환자를 이렇게 받쳐 놓고요. 이러한 카메라 기구를 사용을 해서 관절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카메라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관절 안을 보는 거죠. 관절 안을 봤더니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연골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 연골 조각이 어디선가는 떨어져 나온 걸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봤더니 내측에 거골 부위에 이렇게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위에 뼈가 드러나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연골 조각이 너무 크면 저거를 열어서 그 연골 조각을 맞춘 다음에 핀을 박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골 조각이 작았거든요. 한 4mm 곱하기 5m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다시 붙여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연골 조각을 떼어내고 여기에 이 환자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멍을 뚫습니다. 미세천공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드러난 뼈에 저 구멍을 뚫어 놓으면 저 구멍에서 줄기세포가 나오면서 연골이 재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관절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오래 써서 닳아버린 관절염에는 해당이 없고요. 이 환자처럼 다치거나 어떤 그런 강한 충격에 의해서 연골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경우, 주변의 다른 연골은 다 건강한데 그 떨어져 나간 부위만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미세천공 수술이 효과가 있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환자는 관절경 소견에 따라서 전체 수술 계획의 변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을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요. 관절경 상에서 기존의 검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연골 조각이 확인이 돼서 이 연골 조각을 제거를 하고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위를 다듬은 다음에 그 부위에 미세천공 수술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줄기세포가 나오기를 기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골절과 인대 수술은 어떤 순서로 하냐? 먼저 골절을 맞춥니다. 이유는 골절을 먼저 맞추고 나면 관절이 맞아 들어가면서 인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환자는 어긋난 이 골절 부분을 철판과 나사로 맞췄습니다. 잘 맞췄는데도 경골과 비골 사이가 여전히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대 수술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 경골과 비골 사이를 맞춘 다음에 그 맞춘 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사와 핀으로 고정을 하는 경비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해줬습니다. 경비인대 수술은 왜 인대를 직접 꼬매지 않고 이렇게 경골과 비골 사이를 맞춘 다음에 나사나 핀으로 고정을 하냐? 인대 자체가 여기 보시면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이 좁은 공간에 짧고 굵게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부위를 바늘이 들어가서 꼬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을 해주는 게 경비인대 수술의 핵심인데요. 얘가 제대로 된 위치에서 잘 붙으려면 관절 자체가 제대로 된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처럼 벌어진 관절을 잘 맞춰서 관절을 제대로 된 위치에 해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사나 핀을 박아 놓는 거죠. 그러면 골절과 인대 연골을 결국 이 환자는 한꺼번에 수술한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뭔가 엄청나고 뭐 중환자실도 가야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골절 수술 환자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 환자도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재워드린 상태에서 수술을 했고요. 수술은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입원은 붓기가 좀 있어서 3박 4일 정도 입원을 했고 수술 후 48시간 동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정맥과 신경무통 주사를 했습니다.
첫 4주는 통기부스하고 목발했고요. 그 다음 4주는 보조개하고 재활을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이 발목골절은 항상 그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약간 두 차례에 나뉘는데요. 수술 후 3개월 차에 이 먼저 경비인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나사와 핀을 제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날 오전에 입원해서 오후에 퇴원하는 당일 수술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수술 후 1년째 이제 뼈가 완전히 굳었으면 철판과 나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1박 2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다 제거를 했더니 골절이 잘 맞아 있고 이 경골과 비골 사이에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으면서 잘 유지가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절 및 경비인대 재건 수술은 성공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연골 부위에 이제 이렇게 미세 천공을 한 거는 잘 자라났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 1년차 때 내고정물을 제거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관절경 수술을 같이 시행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연골이 떨어져 나간 거는 제거를 했고,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위, 뼈가 드러난 부위에 구멍을 뚫어놨죠. 그리고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후에 봤더니 그 자리가 이렇게 실처럼 가느다란 연골이 가득 자라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저희가 섬유연골이라고 하고요. 줄기세포가 나와서 섬유연골 재생으로 연골 재생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환자도 주관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에너지 손상은 발목골절에 더해서 인대와 연골 손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수술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할 때 정확하게 진단만 된다면 동시에 수술을 해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손상이 있을 때에는 꼭 이러한 인대와 연골 손상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진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수술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에너지 발목골절은 골절 외에 인대 및 연골 손상 동반 가능성이 있으니 MRI를 해보고 그래도 찜찜하다면 수술에 더해서 관절경 검사, 관절경 수술까지 같이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발목골절과 경비인대 그리고 연골 손상이 동반이 되었던 사례잖아요. 동시에 수술했습니다. 골절은 맞추고 철판으로 나사 고정을 했고요. 인대는 관절을 맞춘 후 그 인대가 나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관절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사와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했고, 연골은 미세천공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전 진단만 정확히 된다면 다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이 특히 중요한 손상입니다. 환자는 3박 4일 입원했고 발과 발목을 마취했고요. 1시간 30분 정도 수술했고 수술 후에 내고정물 제거 수술이 필요합니다. 발목골절은 굉장히 저희 주변에 흔한 손상이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고에너지 발목골절 손상은 골절만 치료했을 경우에는 환자가 수술한 후에도 몸과 무릎 불편감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진단을 해서 주변에 있는 인대와 연골 동반 손상을 찾아내야 되고, 인대와 연골 동반 손상을 찾아내면 그것을 동시에 수술함으로써 이 환자처럼 성공적인 치료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이 동영상은 제가 저의 생각과 그리고 저의 실제 환자 치료 사례를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주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